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항공산업 일자리 박람회 오늘은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면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이미지 리더십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오재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미지 리더십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다 보면은 서류에 대해서 통과를 진짜 힘들게 서류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면접에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실제로 면접에 대해서 답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이미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내 스스로의 이미지를 좀 더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취업에, 면접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미지 관리 어떤 식으로 하면 되고 내가 면접 준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나를 좀 리디자인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에서 이미지 리더십 과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미지 리더십이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한번 간단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취업에서 이미지 메이킹 관리하는 게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필요할까요? 라고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부분 얘기를 못하고 갑자기 침묵이 흐릅니다. 말 그대로 취업에서 이미지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미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좀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취업에서 이미지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무적 특성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리디자인하는 것이 첫인상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다. 일명 이미지를 리디자인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평상시 내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거를 좀 더 직무적 특성,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나를 좀 잘 세팅하는 거. 그게 이미지 리더십, 취업에서 필요한 이미지 리더십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안 오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직접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예를 들어 항공 화물직에 지원하는 친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항공 화물직을 지원하는 2명의 지원자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 시간이 신입은 그룹으로 면접을 보는 시간이 많을 거고요. 한 2명 또는 3명, 어떨 때는 4명이서 같이 그룹으로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한 3명, 4명 정도 면접을 볼 때 일반적으로 면접을 보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2명이서 30분 정도 면접을 한번 본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러분들 과연 어떤 사람이 항공 화물직에 더 적합한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고 하면 누구의 첫인상이 더 좋아서 면접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지 한번 지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2명의 지원자의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인이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1번 지원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아르바이트 할 때 자기가 편의점에서 야간은조로 아르바이트 했는데 실질적으로 밤 늦게 이렇게 새벽까지 이렇게 일을 할 때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한 번도 졸지 않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점장님이 되게 너 진짜 믿음직하다. 너 진짜 맡은 일을 성실하게 끝까지 잘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 성실해 라고 면접관이 판단했는데 또 다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의외로 재고 정리라든지 편의점 실제로 물품이 굉장히 많은데 재고 정리라든지 물품 관리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했다라는 것까지 면접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 중반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 친구의 특징적 요소를 질문을 통해서 한번 보다 보니까 꼼꼼한 나머지 행동은 조금 느린 것 같고 반면에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본인의 어떤 주관이라든지 확고한 의지가 굉장히 뚜렷한 고집도 약간 있어 보이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2번 지원자는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아르바이트 할 때 어때요? 라고 했더니 일단 처음 들어오는 인상부터 약간 뭔지 모르게 미간에 힘이 빡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간에 약간 주름이 가 있으면서 왠지 모르게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이 굉장히 고집도 있어 보이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좀 약간 투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 좀 더 말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동도 거기에다가 좀 고집 있어 보이는 것도 조금 거슬리는데 좀 행동도 느린 것 같고 한 중반 이후로 면접이 진행될수록 계속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의외로 느린데 반면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한 거는 있고 어떤 정리정돈 한다라든지 본인이 실제로 메모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꼼꼼한 건 느낄 수 있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친구도 굉장히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굉장히 잘한다는 느낀 거예요. 자, 여러분들 2명의 지원자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면 말 그대로 면접에서의 첫인상 누구한테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1번 지원자일까요? 2번 지원자일까요? 그쵸. 일반적으로 이거를 실험을 했을 때 면접관들은 2번보다는 1번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면접에서의 초두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일명 첫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초두 효과라고 하는데 초두 효과는 처음에 들어온 정보, 처음에 입력된 정보가 말 그대로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마지막까지 영향을 주는 거. 말 그대로 처음에 성실하게 임팩트를 빡 심어줬던 1번 지원자는 뒤로 갈수록 이 친구가 행동이 느리고 고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얘는 그래도 성실하고 꼼꼼한 애지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처음에 정보를 주었던 말 그대로 고집스러운 정보를 딱 영향을 받았던 친구는 말 그대로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마지막까지 그닥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짧은 면접 30분 동안에 보는 동안에 인사 담당자가 이러한 인식이 바뀌는 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불과 30% 정도밖에 저는 처음에 약간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으로 바뀐 케이스가요. 몇 프로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30%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면접에서의 첫인상, 초두효과 굉장히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제가 직무의 특성을 분명히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항공 화물직 같이 실질적으로 어떤 연간 스케줄이 나오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화물을 적재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적합하게 실제로 잘 적재가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메모를 하고 관리를 정리정돈까지 하는 일명 성실하고 꼼꼼함이 필요한 이 직무적 특성에는 어떻게 보면은 2번 지원자처럼 피력하는 것보다는 1번 지원자처럼 피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지, 취업에서 이미지 리더십에서 중요한 핵심은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적 특성, 조직 문화가 어느 정도 고려한 나의 이미지를 리디자인,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어느 정도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미지 리더십 관리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저는 오늘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신뢰감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신뢰감은 뭐냐면 말 그대로 표정과 인상을 신뢰감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자, 2번째는 이겁니다. 용모와 복장은 단정하게 나를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3번째. 말 그대로 태도와 목소리는요, 좀 더 자신감 있게 무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요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가장 신뢰감 있는 모습일까요?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 현장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신뢰감 뭐지? 어떻게 해야지 신뢰감 있어 보이지?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명의 지원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좀 더 신뢰감 있어 보이고 어떤 표정이 좀 더 신뢰감 있어 보일까요? 자,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사진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좀 극단적이지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극단적으로 어떤 쪽이 신뢰감 있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어떤 쪽은 좀 더 고집이 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뢰감이 있어 보이는 표정을 갖춘 사람은
1번 지원자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죠. 뭔지 모르게 1번에서 좀 더 여유로움이 있고 자연스러움이 있고 신뢰감까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어떻습니까? 2번의 표정은. 그렇죠. 우리 아까 항공 화물직에 지원하는 1번 지원자, 2번 지원자의 이야기처럼 왠지 모르게 고집이 있어 보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미간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고요. 저 표정 뭘까요? 뭔가 도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표정일까요? 굉장히 애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서의 초두 효과, 일명 신뢰감 있는 표정과 인상을 위해선 첫 번째, 표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명 2번처럼 좀 더 뭔가 이렇게 힘있어 보이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근데 이 신뢰감에 대한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신뢰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실제로 컴퓨터로 학성한 얼굴과 실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광대를 점점 없는 상태에서 돌출하면서 실험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명 뉴욕대학 심리학과 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그렇죠. 기사의 내용이 굉장히 빼곡하게 있어서 제가 좀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확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에서는 광대뼈가 없는 상태와 점점 있는 상태를 실제 얼굴과 컴퓨터로 생성한 얼굴을 나열해 놓고 진행을 했는데 오랫동안 보거나 짧게 봐도 어떻대요?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의 얼굴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보다 광대가 좀 더 돌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신뢰를 했다라는 결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신뢰감 있는 표정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쵸. 광대가 좀 돌출될 수 있도록 내가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면접에서요, 웃으셔야 돼요. 스마일. 말 그대로 광대가 돌출되면 그만큼 신뢰감 있는 모습으로 무장이 되기 때문에 스마일이라는 표정을 연출하라고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면접에서 광대가 돌출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내 표정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페이스 트레이닝 방법 2가지를 좀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면접 때 코앞에 닥쳐서 면접 가기 직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레이닝이라는 얘기를 좀 붙여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자, 아이유는 그냥 목소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크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입모양에 충실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최대한 크게 벌리는 걸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어떻게 해요? 최대한 크게 벌려라. 에, 가로로 가능하면 벌려라. 자, 이, 최대한 가로를 찢으라는 의미입니다. 오, 우, 최대한 작게. 자,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말 그대로 입모양에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입 주변의 근육이 좀 더 자극이 됩니다. 입 주변의 근육이 자극이 되면은요. 얼굴에 있는 표정 근육들에 좀 이완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진 찍는데 오랜만에 증명사진, 졸업사진을 찍는데 그냥 말 그대로 사진기사님이 웃으라고 하는데 스마일 하는데 웃는 게 아닌 사람. 말 그대로 썩소가 된다라든지 어색하게 웃는 사람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본인의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왜 이렇게 웃는 게 이렇게 어색하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표정 근육이 이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열심히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2번째 방법, 페이스 트레이닝 방법은 저는 요거를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입꼬리 주변을 자극해라. 자, 일단 손끝을 여기 입꼬리 옆에다 갖다 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안으로 10번, 바깥으로 10번, 위아래 한 세트씩 10세트.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입꼬리 주변을 이렇게 손으로 자극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입꼬리 근육을 자극함으로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입꼬리를 올릴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같이 광대뼈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자주 웃지 않거나 표정이 무표정이거나 친구들로부터 실제로 야, 너는 웃는 게 왜 그러냐? 이렇게 부자연스럽냐? 라고 이야기 듣는 친구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을 실질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 보고 한번, 점심때 양치하고 나서 한번, 저녁 때도 한번 수시로 이거를 둘 중에 하나를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면 여러분들의 표정 근육을 이완시키고 좀 더 자연스러운 미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습관화시키는데 딱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얼굴에는 표정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을 이완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아마 운동에서 복근을 키운다든지 어떤 2두나 3두를 만들려면 시간이 장시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의 표정 근육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근육을 단련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면접을 코앞에 두지 않은 시점이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내 페이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표정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신뢰감의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사진 속에 1번부터 4번까지 사진 속에 인물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진 속의 사람이 가장 신뢰감 있어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4번의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언뜻 보면 뭐야, 같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뭐만 다릅니까? 그쵸. 눈썹만 달라요. 실제로 EBS에서 실험한 내용입니다. 1번부터 4번, 말 그대로 동일 인물을 눈썹만 컴퓨터로 좀 합성을 해서 다르게 한 다음에 어느 쪽이 좀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지, 신뢰감 있어 보이는지 길거리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처럼 어느 사람이 신뢰감 있어요 보여요?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쪽 실험 EBS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일자 눈썹, 위로 향한 눈썹, 반달 눈썹, 아래로 향한 눈썹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당신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의 손길을 줄 건가요? 일명 1번부터 4번까지의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와서 죄송해요. 제가 오늘 깜빡하고 지갑을 놓치고 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돈 2만 원만 빌려주시면요. 제가 이따가 집에 가서 저녁 때 꼭 입금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했을 때 돈을 되갚을 것 같은 사람은 누구니? 라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몇 번이 되갚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일명 신뢰감 있는 사람 몇 번으로 보이십니까? 예.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죠? 네. 저 다 들리고 있습니다. 네. 몇 번이라고요? 어떤 분은 네, 1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3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유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착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직장 동료로 만나면은 말 그대로 이 친구는 너무 우유부단하고 착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진짜 이 험난한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사람이 착해 보이는 사람. 몇 번으로 보이십니까? 그쵸? 예, 마음속에 그 번호? 네, 4번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진 속의 인물은 굉장히 고집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강해 보입니다. 저 사람이 내 바로 직속 상사로 직장에서 딱 만났는데 출근 첫날 딱 찍혔어. 나 직장 생활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 직장 생활. 약간 그 실질적으로 좀 약간 강해 보이고, 좀 왠지 고집 있어 보이고, 몇 번으로 보이십니까? 그쵸. 네, 2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유부단해 보이는 거는 말 그대로 4번이 좀 우유부단해 보여요. 착해 보여요. 라고 하는 반면에 2번은 상대적으로 조금 고집이 있어 보이고요. 왠지 모르게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EBS에서 실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누가 가장 신뢰감 있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나요? 라고 했더니 길거리 사람들이 팍 하면서 사진을 딱딱딱 찝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왠지 우유부단해 보이고요. 이 사람은 왠지 사기꾼처럼 보이고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과연 어떤 사람, 어떤 사진 속의 인물이 가장 신뢰감 있어 보인다고 투표를 많이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과 똑같이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게 1번과 3번이었었습니다. 투표 결과 보이십니까? 네. 3번 말 그대로 반다령 눈썹과 일자형 눈썹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 그대로 신뢰감 있어 보이고요. 믿음이 가게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신뢰감의 두 번째 조건, 말 그대로 신뢰감이 있어 보이려면, 그러려면 어느 정도 눈썹에 대해서 내가 치켜 올라갔는지, 아니면 4번처럼 너무 처져가지고 내가 우유부단해 보이거나 약간 티미한 인상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눈썹은 과연 어떤 모양인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거 화면 영상 보면서요. 실제로 거울을 한번 볼 수 있는 친구는 더 거울을 보면서 점검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휴대폰 액정 화면을 보면서 한번 스스로가 점검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점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눈썹산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처져 있는지. 자, 어떻게 보셨나요? 눈썹산이 이렇게 처져 있는지 아니면 올라가 있는지. 자, 두 번째는요.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 여기의 간격이 적절한지. 말 그대로 너무 넓지는 않은지 너무 좁지는 않은지. 자, 넓으면 어때 보인다고 했어요? 좀 약간 우유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좁고 눈썹산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 있는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고집이 좀 더 있어 보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좀 더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내 눈썹을 정리정돈 하는 게 필요한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정리정돈을 하는데 간혹 이런 친구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여자 구직자분들은 실제로 내가 화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통해서 이게 커버가 됩니다. 눈썹이 흐리거나 눈썹이 짧거나 내가 처져 있거나 올라가 있거나 하면은 다듬고 실제로 색칠하고 자르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가 일자형 눈썹이나 반다령 눈썹에 가깝게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그쵸. 우리 남자분들이 문제예요. 남자 구직자분들은요. 실제로 제가 강의 현장에 많이 가면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날 뭔가 결의에 차게 이렇게 결심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오늘이야. 나 눈썹 문신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서 강의가 끝나고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진짜 사진 속의 주인공 4번처럼요. 제가 눈썹 여기 사이도 멀고요. 처져 있고요. 게다가 흐리고요. 눈썹도 짧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학생, 선생님 저 문신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뭘까요? 눈썹은 인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인상이 너무 나의 얼굴은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 인상인데 눈썹 하나 때문에 너무 강인해 보여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으니 말 그대로 문신 이전에 한번 액세서리로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일명 제가 만났던 학생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 친구의 고민이 이거였었어요. 맞아요, 선생님. 저는 4번처럼요. 미간 간격도 넓고요. 길이도 게다가 짧고요. 심지어 저는 전체적으로 눈썹도 흐려가지고요. 사람들이요. 저 너무 티미해 보이고요. 착해 보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사실은요, 선생님. 제가 인천공항공사의 스마트 공항 팀에 저는 취업하고 싶거든요. 그 팀에 들어가기 위해선 선생님 말대로 직무적 특성이 어느 정도 이미지에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려면 저는 좀 약간 임팩트도 심어줘야 되고 실제로 스마트해 보이고 싶은데 너무 티미한 인상과 너무 흐릿한 인상으로 우유부단해 보이는 거 이것 좀 탈피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 액세서리로 활용해봐. 말 그대로 눈썹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명 어떤 액세서리요? 그쵸. 안경 액세서리를 활용을 해서 나의 티미해 보이는 이 눈썹으로 가는 시선을 분산시켜서 안경 쪽으로 가게 액세서리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써라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학생한테 주었던 솔루션은 안경을 한번 써보는데 그 친구가 안경을 쓰지 않은 친구였거든요. 눈이 나쁘지 않은 상태래요. 근데 말 그대로 액세서리를 쓰니까 그냥 뭐 알 없어도 상관이 없고요. 알 없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면은 알을 하나 이렇게 보안용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 안경테를 고를 때는 말 그대로 뿔테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위에 프레임이 좀 두꺼운 거를 써가지고 눈썹으로 가는 시선을 좀 분산시키는 게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속에 보이는 위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프레임이 위에만 두껍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위아래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두꺼운 뿔테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눈썹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액세서리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가 티미하고 우유부단해 보이는 게 그래도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정말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눈썹에 대해서 좀 문신을 해야 되나?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지원하는 직무적 특성에 실질적인 이런 이미지로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해요. 라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크를 하고 말 그대로 나를 직무적 특성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리디자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뢰감 있는 인성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 표정 관리와 인상 관리, 일명 눈썹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정함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면접에서 용모와 복장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면접에서 복장하면 어떤 옷이 떠오르시나요? 자, 일단 딱 떠오르는 색깔이 있으시죠? 어떤 색깔이요? 블랙 앤 화이트. 또는 남자분들은 대부분 네이비. 정장에다가 이렇게 네이비 색깔의 사선으로 줄이간 넥타이를 일반적으로 많이 맵니다. 실제로 제가 면접장을 가거나 모의 면접을 가면은 대부분 정말 정형화되게 여자분들은 대부분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위아래 한 벌짜리 수트에 안에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는 게 일반적이고요. 남자분들은 네이비색 위아래 한 벌 수트에 넥타이, 네이비색에 이렇게 사선으로 약간 붉은색의 줄무늬가 간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옵니다. 근데 면접에서는 여러분들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면접은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기업에 가면 내가 좋은 점수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기업에 가면은 우리 회사랑 이미지가 안 맞고 우리 회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오히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에선 정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면접에서의 복장에도 정답이 없다. 꼭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고 네이비에 이런 사선으로 들어간 스트라이프 넥타이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직무의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나를 좀 어떻게 이미지를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린 이런 복장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갑니다. 근데 약간의 변화만 주면은 직무적 특성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실제로 우유부단해서 좀 고민이었던 친구, 스마트한 인상을 좀 주고 싶어요. 내가 하는 직무적 특성을 고려해서. 왜? 스마트 항공팀은요, 실제로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요. 바이오 센서 같은 거를 개발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가야 되고 좀 트렌드를 앞서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좀 보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본인의 이미지가 너무 정형화되거나 너무 답답해 보이고 고지식해 보이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안경뿐만 아니고 넥타이도 가능하면은요, 블루 계열의 좀 더 밝은 색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넥타이 포인트 하나만 바꾸고 여자분들은 블라우스 포인트 하나만 바꿔도요, 이미지가 달라 보일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달라 보일 수 있냐고요? 실질적으로 넥타이 어두운 색깔 계열, 네이비 아니면 와인색, 이렇게 아니면 회색, 이렇게 어두운 색깔의 계열의 넥타이를 매면요, 사람은 정직해 보일 수가 있고 신뢰감이 좀 더 강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넥타이 색깔이 약간 파스텔 계열, 하늘색 아니면 약간 연한 노랑, 연한 핑크색으로 좀 파스텔 계열의 색깔의 넥타이를 매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좀 더 부드러워 보일 수도 있고요. 좀 친근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더 진취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을 적당히 어떤 색깔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미지는 조금 더 달라 보일 수가 있고 색깔 톤이 어두우냐 밝으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이미지가 또 달라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정직하고 좀 약간 보수적인 집단이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적 특성이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약간 보수적이냐
아니면은 약간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약간 이런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무를 하느냐의 특성에 따라서 넥타이 색깔을 좀 무겁게 가져가느냐, 밝게 가져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두 가지 버전으로 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 갈 때요. 직무적 특성이나 조직 문화 조금 이렇게 인재상 같은 거 보시고요. 넥타이 색깔 조금씩 그때그때 맞춰서 바꿔서 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라고 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블라우스 색깔. 블라우스 색깔이 말 그대로 블라우스 색깔과 자켓 색깔의 색깔 대비가 심할수록, 일명 색깔 대비가 가장 심한 게 뭘까요? 블랙 앤 화이트. 아니면 화이트 앤 블랙이 가장 색깔 대비, 명도 대비가 심합니다. 명도 대비, 색깔 대비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은 정직해 보이고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접에서는 보수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블랙 앤 화이트 옷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적 특성이 실질적으로 항공산업에서 사람들을 주로 많이 대하는 일을 하고 실제로 고객들을 많이 응대하는 일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좀 친화력도 있어 보여야 되고 부드러워 보여 보이는 게 필요해. 그러면 블랙 앤 화이트보다는 색상 대비, 명도 대비가 심하지 않게 입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입는 게 필요할까요? 그쵸. 약간 회색 계열의 블라우스면 말 그대로 어두운 색깔, 약간 검정 계열. 비슷한 색깔, 톤앤톤 색깔에 입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아이보리 색깔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자켓을 입어서 어느 정도 색상 대비가 심하지 않게 입으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보이는 이미지는 좀 더 부드러워 보이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정장을 입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충분히 이미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문제는 이게 아니죠. 제가 이렇게 실제로 강의 현장에 가고 이러면은 요즘은 이렇게 기본 정장보다 면접의 복장이 다양해가지고 저한테 추가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일명 면접 복장이요. 이전에는 기본 정장이었으면 요즘은 되게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정한 캐주얼 입고 오세요. 또 어떤 기업은 자율복장 입고 오세요. 또 어떤 기업은 저희는요 블라인드 채용이어가지고요 티셔츠 다 제공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이즈만 적어서 내세요. 일반적인 공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어떤 것까지 있냐면 저 복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진짜 편하게 캠퍼스 룩 입고 오세요. 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공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면접 복장이 있는지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전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 한 4가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티셔츠 제공하는 거 그렇게 큰 고민 없어요. 어차피 티셔츠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지랑 신발만 깔끔히 신고 가면 돼요. 어떻게? 너무 찢어진 청바지나 이런 거 말고 면바지 위주로 저는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발도 단정하게 운동화도 되지만 가능하면 이런 단화 위주로 신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캠퍼스 룩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쵸. 개강 룩이라고 일명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평상시 학교 다닐 때 입는데 개강할 때 우리가 입으면 좀 더 외모에 신경 쓰고 옷에 신경 쓰고 갑니다. 일명 좀 더 신경 쓴 캠퍼스 복장, 일명 개강룩 정도 입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게 고민인 거죠. 단정한 캐주얼, 자율복장. 말 그대로 이걸 2가지 묶어서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고 가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비즈니스 캐주얼 제가 한번 어떤 자율복장 비즈니스 캐주얼 어떤 사람이 적절한가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1번부터 3번 주인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쵸, 몇 년 전에 무한도전에서 실제로 면접 보는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왔는데요. 비즈니스 캐주얼, 일명 자율복장으로 적절하게 입은 사람은 과연 몇 번일까요? 1, 2, 3번 몇 번일까요? 네, 그쵸? 일단 비즈니스 캐주얼, 정장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2번은 아니겠죠. 2번처럼 입으면 안 되겠죠. 1번이나 3번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비즈니스 캐주얼 자율복장 입고 오세요 라고 하는 기업인데 말 그대로 2번처럼 말 그대로 정장을 입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기업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아예 대놓고 자율복장, 가로하고 정장, 넥타이, 엑사, 제외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습니다. 청바지 제외.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장 안 됩니다 라고 써 있는 데는 2번처럼 입고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율복장
그 다음에 비즈니스 캐주얼 입고 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청 옷이 없으면 이번처럼 입고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어떨까요? 면접장 가면 튈까요? 안 튈까요? 굉장히 튑니다. 이 사람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 굉장히 기골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외모가 튀기 때문에. 다들 비즈니스 캐주얼 진짜 가볍게 입고 왔는데 그 친구만 무겁게 입고 오면은 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고 오라, 자율복종을 입고 오라 라고 하면 정장보다는 1번처럼 입어요 라고 전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3번은 왜 안 될까요? 3번은요, 패턴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 트렌디해 보일 수는 있지만 패턴이 강하면 시각적 방해 요소로 인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그 문이 패턴에 시선이 가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기가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패턴이 강한 옷을 입지 마세요. 말 그대로 베이직한 옷을 입고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캐주얼로 가장 적절하게 입은 지원자는 1번 지원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정한 복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캐주얼, 일명 기본 정장이 아닌 자율복장,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고 오세요 라고 할 때는 캐주얼 룩보다는 좀 더 무거운 오피스 룩으로 입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피스 룩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바이어,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가. 그래도 민망하지 않을 정도의 복장이 오피스 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정 기업을 가는 친구는 자율복장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니면 블로그에 들어가서 카페 같은 데를 들어가서 실제로 사원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니는지 그 사원처럼 옷을 입으려고 미리 검색하는 친구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면은요, 요렇게 입으세요. 남자분, 여자분 버전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남자분들은 어떻게 입어라? 일명 기본은 셔츠와 면바지로 하세요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가로하고 어떤 데는 청바지 제외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바지보다는 가능하면 면바지를 입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면바지 안 되면은요, 면바지 아니면은 좀 그러면은 가벼운 것 같으면요, 무릎이 너무 많이 나오고 주름이 너무 도드라지는 게 조금 민망하면요, 정장바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셔츠에 면바지 또는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여기에 옵션으로 쓰는 거 볼까요? 제가 그쵸, 기본은 그거로 가되 옵션으로 조끼, 가디건, 그 다음에 블레이저 자켓이라는 것 정도 걸치셔도 됩니다. 좀 요즘처럼 좀 약간 바람이 불어서 쌀쌀한 날씨에는요, 말 그대로 셔츠 하나 입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휑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디건, 니트 가디건, 브이넥 가디건이라든지 블레이저 자켓을 입어서 본인만의 어떤 이미지를 좀 더 좋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자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가지시면 될까요? 면접 복장 기본은 원피스와 블라우스를 입으세요. 또는 원피스가 아니면 블라우스나 스커트를 입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구직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여자분들 실질적으로 자율복장 어떤 거 가장 많이 입고 가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원피스를 가장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피스로 하나로 입으려면 위아래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코디네이션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직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피스로 입던 아니면 블라우스, 스커트를 입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원피스를 입는데 니트 원피스, 너무 가벼운 것보다는 말 그대로 정장 소재로 된 거를 입는 게 좀 더 단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여기에 옵션 쓸 수 있는 거 뭘까요? 그쵸? 말 그대로 이렇게 겉에 걸칠 수 있는 아우터, 자켓, 블레이저 자켓이라든지 아니면 내 업무 특성상 야근이 되게 많고 실제로 외근도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나 항공 화물 쪽 관련된 일을 하는데 여자분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좀 역동적이고 내가 좀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처럼 좀 보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블라우스랑 정장 바지를 입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여자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선생님, 제가 치마를 잘 안 입어요. 그래서 구두 신는 것도 어색하고요. 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면접 때 꼭 치마를 입어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 아니에요. 치마 꼭 안 입어도 돼요. 업무적 특성상 활동성이 좀 더 요구되면은요. 치마보다도 오히려 바지, 정장 바지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바지를 입는데 단 주의할 건 이겁니다. 너무 스키니 바지나 너무 면바지처럼 말 그대로 캐주얼한 바지가 아닌 일명 요즘 트렌드인 통바지처럼 어느 정도 정장 바지를 입으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피스, 블라우스, 스커트 기본으로 가져가되 자켓, 바지, 스카프 정도에서 포인트로 나의 어느 정도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면접 복장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요즘 대세인 요게 궁금한 분들이 있죠. 선생님, 그럼 오프라인 면접은 그런데요. 화상 면접도 똑같이 입으면 되나요? 예, 저는 똑같이 입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프라인 준비한 거 똑같이 입어도 돼요. 단, 좀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화상 면접, 요즘은 면접을 굉장히 다양하게 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면접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1차 면접은 이렇게 줌으로 해가지고 화상으로 실제로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 하반기에 어떤 기업까지 생기냐면요. 1분 자기소개 영상을 먼저 찍어서 보내주세요. 또는 3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걸 가지고 저희는 그 이후에 평가해서 면접을 볼게요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소개 동영상을 찍던 실시간으로 화상 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복장, 오프라인이랑 똑같이 입어도 되지만 단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라는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패턴이 너무 강한 옷을 입지 마세요. 일명 줄무늬가 너무 강한 옷. 세로줄, 체크, 가로줄. 이런 패턴이 강한 것은 피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피하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너무 옷이 여기 딱 정형화되지 않은 거, 어깨선이 정형화되지 않은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카메라, 일반적으로 자기소개 영상을 찍거나 실시간 면접을 볼 때 카메라 앵글 위치부터 먼저 생각하고 복장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카메라 앵글은 일반적으로 허리까지 나오는 것보다는 바스트샷, 말 그대로 가슴 아래까지 나올 정도로 카메라 앵글을 첫 번째로 세팅을 하고 여기까지 보이게 위해서 말 그대로 여기 V존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V존은 뭘까요? 화면에 보이는 요걸 V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자분들은 넥타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정장을 입게 되면 넥타이,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자유복장을 입게 되면은 라운드보다는 셔츠 카라를 입어서 좀 더 여기가 너무 이렇게 후들후들한 것보다는 빳빳하게 쓰는 카라를 입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솔리드로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여자분들은 선택지가 좀 있습니다. 블라우스도 라운드가 있고요. 이렇게 카라가 있는 셔츠 스타일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활동적으로 보이고 싶으면 셔츠 스타일의 블라우스를 입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친근하고 부드러워 보이고 싶으면요. 라운드 카라를 입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화상 면접 때는 V존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 밑에가 잘 안 보이고 제한된 화면으로 나를 한정된 모습만 보기 때문에 상의에 더 신경 쓰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단정한 용모와 복장에 필요한 여러분들이 복장에서 주의할 팁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 있는 나의 태도와 목소리를 위해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도가 말을 한다. 말 그대로 우리가 간혹 이렇게 하는 어떤 제스처라든지 내가 걸음걸이라든지 내가 하는 어떤 표정 하나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자신감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묘한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도적인 요소의 감점 요소를 받은 케이스가 있어서 취업 포털에서 조사한 설문 내용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면접에서 불이익을 준 버릇, 습관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인사 담당자를 토대로 취업 포털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 3위부터 5위를 보면은 일단 5위, 잦은 한숨 쉬는 거. 말하다가 이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비속어 은어.
아, 누가 면접에서 비속어 은어 쓰겠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쓸 수도 있습니다. 비속어 은어 뭘까요? 제가 알바할 때 알바 뭘까요? 줄임말. 이것 또한 비속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속어 은어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축적으로 줄이는 말. 그거 말 그대로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지원자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핏이 코웃음을 웃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감점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감점을 주는 1, 2위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그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쵸? 시선을 회피하는 게 2위적인 요소였었습니다. 말 그대로 면접관을 주의 깊게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 컨택이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아이 컨택과 관련된 실제로 영국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험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자, 정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게 한 다음에 한 명의 사진 딱 그렇게 정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있는 사진을 하나를 찍고요. 이렇게 약간 옆에 보는 시선이 딴 데를 보는 이렇게 해서 사진을 2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느 쪽 사람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자, 1번, 2번 사진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매력적이라고 보인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쵸. 2번보다는 1번.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매력적이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비율 차이가 있는지 봤더니 동성 간에는 4배 정도 차이가 있었고요. 이성 간에는 8배 정도 차이가 있었대요. 일명 내가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력 지수는 4배에서 8배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면접에 활용해서 면접관을 보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저는 필요합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약간 엔지니어 쪽 일하는 친구들, 항공정비나 이런 쪽으로 기계와 친한 친구들은 사람들과 말하는 것과 실제로 혼자 작업하는 게 편하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렇게 팀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보고 처음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얘기를 하다가 조금 지나면 한 1, 20초 지나면 눈을 보고 이야기하다가 딴 데를 보거나 이렇게 밑을 보거나 위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요. 눈을 보고 얘기하면요. 좀 약간 민망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시선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선 회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면접에서의 보이지 않는 감점적 요소를 받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불이익이 없기 위해서는 면접관을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평상시에 좀 일상적인 친구와의 대화 때 저는 좀 적용해서 활용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 그대로 면접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1분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1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와 대화를 할 때 1분 동안 이야기할 때 1분 동안 상대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해라. 만약에 눈을 보는 게 민망하면 얼굴 전체를 봐도 된다. 얼굴 전체를 보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우면은 얼굴에 역삼각형을 그려서 돌아가면서 한번 쳐다봐라. 예를 들면 이쪽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민망해져. 그러면 딴 데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쪽 눈으로 시선을 이동시켜. 그리고 또 말 그대로 민망해지면 코끝으로 이동시켜. 그리고 또 민망해지면 다시 눈동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 전체를 상대방에게 보고 있어요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시선 처리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영예의 1위는 뭘까요? 감점 요소? 네. 여러분들 말끝을 흐리거나 느려 말하는 게 말 그대로 감점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끝을 흐리거나 느리는 습관이 뭘까요? 이걸 본인이 잘 못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의 면접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친구죠. 아르바이트 경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친구입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제가 그중에서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는요, 최근에 했던 베스킨라빈스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요, 일했던 고객님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문장이 너무 길게 되거나 뭐뭐 했는데요로 끝나면 말끝을 더 늘리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끝을 늘리는 습관, 흐리는 습관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2가지에 좀 신경을 쓰세요.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뭐뭐 하였음이 다로 끝나게 말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그쵸? 말 그대로 제가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베스킨라빈스에 일을 할 때였습니다. 뭐뭐였으면 다로 끊어라. 두 번째 주의할 거, 단문으로 끊어라. 자, 단문으로 끊으라는 의미는 뭘까요? 문장을 너무 길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짧게, 짧게, 짧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접속사 없이 그냥 단문으로 끊어서 말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스피치 기법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끝을 느리거나 흐리는 습관을 좀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훨씬 더 상대방 귀에는 더 명료하게 더 잘 들릴 수도 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면접에서의 실제로 태도와 목소리를 좀 더 자신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말끝을 느리거나 흐리는 습관부터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야기해서 아이 컨택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좀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더불어 뭐까지 필요하다? 그쵸. 목소리가 너무 힘없는 것보다는 목소리의 볼륨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를 할 때 저는 목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큰 목소리로 먼저 내가 면접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하고 작은 목소리로도 연습을 해보고 그다음 내가 평상시 말하는 볼륨으로도 말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볼륨 조절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미지 리더십에 관련된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키워드? 신뢰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상과 표정은 신뢰감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긍정적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미소를 머금고 눈썹도 어느 정도 좀 정돈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단정함. 용모와 복장은 단정하게 입는 게 필요하고요. 최근 자율복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입기 위해서는 나의 직무적 특성도 한번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는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자신감 있는 태도와 목소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문으로 끊어서 읽고 보이지 않는 일본을 명확히 활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뭐 하였으니 다로 끝내는 연습을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에서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스스로가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한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보고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오늘부터 말 그대로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면접을 볼 때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마무리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